I know that I need you now. The key that I won't forget, but you're lost in Paris. You're lost in Paris. Lost in Paris. I hope that you're warm and safe. The memory that I can't replace, but you're lost in Paris. You're lost in Paris. It was over in a day. All the things I used to say, you kept to say. All the places we would go, all the songs we got to.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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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8월 3일 금요일 네, 마이리틀 뉴스 데스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박수 한번 시작하고. 예. 박수 소리만 들으면 박수소리가, 예. 소리 줄. 갑자기 커졌죠, 박수 소리가. 네. 예. 근데 그 일단 궁금증을 좀 남겨놓고 이제 어제 우리 김수진 앵커 출연했었잖아요. 네. 어제 분위기가 아주 활발했어요. 아, 어제 아주 좋았어요. 활발했는데 네. 약간 맘상하게 되더라고요. 선배 어느 지점에서 제일 만사했어요? 아니 우리 둘 나올 때 굉장히 조용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김수진 앵커 나오니까 난리가 났어. 난리 난리가 났어. 좀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네. 몇 분 내가 기억을 해요. 막 평소에 안 나오던 막 그 표정 같은 게 막 글자에서 나오더라고요. 막 댓글 속도가 막 엄청나게 막 올리면서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 병풍 됐잖아요. 옆에 서 있는 어떤 한 사람. 어제 어떤 분이 왼쪽에 앉아 계신 분 왼쪽에 리액션 앉아 계신 좋다고. 분 리액션 좋다고. 이름도 없어졌어. 왼쪽에 예, 앉아 계신 분. 왼쪽에 앉아 계신 분. 네, 아, 서러웠어요. 예, 어쨌든 그 새로 네. 들어오신 분이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아, 네네네네. 예, 좋았습니다. 오늘 지금 아프리카 TV에서 이름이 뭐죠? 예, 봉다리 팡팡팡이야님. 예, 봉다리 팡이야님. 귀여우시다. 봉다리 팡이야? 예, 네. 아프리카 TV를 네. 굳건히 지키고 계시대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유튜브로 오셔도 돼요. 예, 그때 투표는- 한 분 건너오신 분 계셨잖아요. 예, 예. 불광 예. 네. 그렇죠. 예. 여러분들 그 박수 소리가 어마어마하다고 되게 궁금증을 보이셨어요. 네. 저희 오늘 저희 MBC 수습 기자 9명이 이 마리뉴를 보러 왔어요. 네. 환영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보여요? 미쳐났구나. 어둠 속에 있는 여러분들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뒤쪽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 얼굴이 안 보이는데 거기 가운데 약간 얼굴을 좀 비춰줘봐요. 이쪽으로 했더니 또 앞에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또 가려졌어. 귀신들 예. 같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친구분들이 보시면 지금 그 우리 뉴스에 데뷔하기 전에 마리뉴로 먼저 데뷔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 저희 새로 들어온 신입 수습 기자들이에요. 어떠세요? 잘 얼굴 안 보이시긴 했죠. 수습. 저희 오랜만에 예. 저희가 몇 년 만에 지금 공채를 최근에 예. 진행을 해서 이번에 새로 입사하신 분들이에요. 저희가 공채를 5년 만인가요? 굉장히 오랜만에 해서 사실은 이제 수습 들어온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지. 난리가 났죠. 진짜 막 난리가 났지. 관심 대폭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궁금하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수습들을 위해서 무관심 한 척 해주자. 우리가 무관심 한 척 관심을 해주자. 가질수록 아이들이 힘들어진다. 이런 마음으로. 무관심 한 척 해주자 하고 지금 저희가 지내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 수습 기자들이 우리가 자기를 모른다고 생각을 할 텐데 사실은 생각보다 이미 뒤는 탔겠지. 굉장히 일거수일투족을 네네. 저희가 잘 알고 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저희가 얘기하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네네네. 다시 한번 무관심 모드로. 네, 다시 한번 네. 수습을 위해서 저희가 무관심 모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네. 오늘 새싹 특집이라고. 네. 네, 맞아요. 네. 최규철님이 아나운서도 새로 뽑았잖아요. 최근에 벌써부터 아나운서만 관심 가지시면 또 섭하죠. 네, 언제 한번 그분들도 때 되면은. 그렇죠. 네네네. 오면 좋죠. 네, 맞아요. MBC를 살릴 사람들입니다. 네, 댐스테님. 누가 그랬어요? 댐스테님이요. 아, 저희 지금 댐스테님. 수습 기자가 네. 성비가 6대 3인 거죠? 5대 4. 죄송해요. 5대 5대 4예요? 남자분이 4명이고 여자분 5대 4? 네, 저희가 이번에 MBC 네네. 창사 50 몇 년 만에 최초로 더 여기자가 많아요. 남기자를 앞질렀어요. 이번 왜냐면 수습에서. 지금 5대 4 여기자 5명이라고 했잖아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제 여자 후배가 4명밖에 없거든. 5년 동안? 10년 동안? 주초 밑에 뽑질 않았고 또. 은희 소희 그쵸. 네. 몇 명이지? 제일 숫자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 수만큼의 여자 후배가 들어왔어요. 네. 환영합니다. 그 킬빌님이 꼰대들 이러셨어요. 빨리
빨리 넘어가자. 아, 네. 예.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꼰대야. 네네. 닥치고 네. 빨리 시작해라. 네, 라고 맞아요. 하셨어요. 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오늘 준비된 기사 제목부터 빨리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먼저 투표부터 네네. 말씀 주시면 또 네. 혹시나 어제 김수진 앵커를 보려고 왔다가 네. 실수로 오늘 또 이어서 오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네. 저희가 투표 방법을 네. 알려드리면요. 네. 투표는 네. 유튜브밖에 안 되고요. 네. 그래서 투표하실 때는 딴 거 보시다가 와서 네. 해주셔야 되고요. 네. 페이스북에 김원나님이 처음 들어온다고 안녕하세요,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김원나님. 김원나님. 페이스북으로 봐주시고 투표는 유튜브 와서 해주세요. 예, 네. 투표는요 여기 MBC 제 왼쪽에 여기에 클릭을 하시면 아이가 보이거든요. 마우스를 투표 방법 올려놓으시면 한번 띄워주세요. 나옵니다. 네, 요 아이를 우리 PD님 또. 그렇죠. 요 아이를 클릭하시고 여기서 투표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핸드폰으로 하시는 분들은 손가락으로 터치를 해주시면 이 아이가 나타납니다. 네. 선배 근데 제가 얘기한 거 아니고 이게 올라와서 그런데요. 네, 뭐죠? 저희 새싹들한테 네, 삼행시 시키면 꼰대예요? 아니 내가 시키면 꼰대지만 시청자가 시키면 꼰대가 아니지. 시켰어. 나 진짜 내가 네. 시킨 게 아니라. 네, 네. 자, 잠깐, 한번 우리 그 수기자들 중에 제일 혹시 대표 있어요? 기대표? 있겠지. 기대표 있어요? 한번 나와봐. 홍의표 기자님 맞나? 홍의표. 왔다. 예. 시청자들이 원하시니까 삼행시 한번 가보자. 예. 가자. 예. 네, 제가 얼른 오세요. 예. 여기 와서 요 가운데 하면 네. 말소리 들려. 예. 네, 여기. 홍의표. 네네. 홍하고 표가 되게 많잖아. 네네, 이렇게 해주세요. 굉장히 다소곳하게 해서. 네. 굉장히 다소곳하게 하면 안 돼요? 네, 우리 네. 저희 얼굴이 빨개지도 않아. 굉장히 당장하게. 저 이 홍의표 기자가 참고로 저희 입사하기 난리가 전에 났었지. 난리가 났던 한번 난리가 수습이에요. 났어요. 저희 기자 중에 이용주 기자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용주 기자 동생이 들어왔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똑같이 생겨가지고. 네, 너무 닮아가지고 김수희 선배 하는데 믿었어요, 얘. 실제로 믿었어. 실제로 믿었어. 동생이라고. 네. 자, 빨리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생각할 네. 시간을 여유를 주면 안 돼. 빨리. 지구 나오는 님이 시청자 핑계된 선배들의 꼰대지. 네. 진짜 시켜하는 거예요. 빨리. 홍. 홍준표 의원님. 굉장히 여기 끊어야 되는 거 아닌가? 프로그램 문 닫는 지금 거 아니야? 여기서 끊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굉장히 자. 지금 생각이 드는데. 홍준표 전 대표님. 네. 네. 의. 의상하지 마시고 표. 표표히 갈 길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해석은 여러분 마음이에요. 네. 근데 여기까지 굉장히 하겠습니다. 훌륭하다. 근데 네. 이게 근데 굉장히 당황을 하나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중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했어. 그러니까 이게 표표이. 지지자는 지지자대로 네. 또 이제 반대편은 반대편대로 네. 다 각자 그 해석할 수 있게 했어요. 네, 그런데요. 선배 닮았다는 얘기도 좀 있는데요. 저야 영광이죠. 저 닮았다는 사람 몇 명 있잖아요. 우리 회사에. 나세웅. 나세웅 기자도 있고.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수습하느라고 지금 힘들대. 네. 처음에 홍준표 했는데 깜짝 놀랐어. 진짜 나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어. 깜짝 놀랐어. 우리 지금 프로그램 문 닫는 줄 문 알았어. 닫는 줄 알았어.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한 달도 안 문 닫는 줄 알았어. 네. 자, 이제 갈까요? 네, 저희도 시작하시죠. 가겠습니다. 이렇게 8분이 지나갔어요. 지금 빨리빨리 해야 돼, 지금. 네, 자, 네. 저희 일단은 네. 1번 기사는요. 네. 일회용 컵 규제 시작됐잖아요. 네. 현장에서 또 여러 가지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이거 1번으로 준비를 했고요. 무한 일회용 컵 규제. 컵 규제 1번입니다. 자, 2번 기사 네.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됐잖아요. 대리 기사가 늘어났다고 해요. 네. 이 소식 2번으로 기호 준비를 2번입니다. 했습니다. 네. 자, 3번은요. 네. 고등학교 얘긴데 무감독 시험 학교가 요즘 생겨나고 네. 있대요. 그래서 이 소식 3번이고요. 네. 4번은 네. 몰카. 네. 오인 신고가 늘었다고 네. 합니다. 이유가 네. 있겠죠? 이것도 네. 4번으로 준비를 했고요. 네. 5번은 가게에서 음악 틀면 처벌해서 음악 저작권 네. 관련된 소식 네. 들고 왔습니다. 네, 저는 참 이제 5번 기사 임경아 씨가 준비하셨는데 저 되게 궁금한 기사예요. 왜 전에 네, 부담- 크리스마스 때 맞아요. 캐럴 연관돼요. 못 들고 네, 막 네, 네. 한 적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기대하도록 그 하겠습니다. 소식이에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첫 번째 코너죠. 저희 네. 여러분 오, 보신 적 선수들 앞에서 있어요? 첫 번째 외쳐야 코너 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같이 우리만 외쳐주세요. 창피할 수 없어. 네네. 첫 번째 코너 이름이 뭔지 아는 사람? 봤다며. 저희 한번 얘기했었어요. 김이상궁. 예. 부끄럽죠. 그러면 네. 다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오늘의 뉴스 데스크를 미리 맛보는 뉴스 데스크 김이상궁.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미안하다. 네, 고마워요. 네. 네, 김이상궁 저희가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했는데 지금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한강물을 행자님이 수습들 모니터링 안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까 봤다고 했는데 김상공 아무도 몰라. 네네. 그 2016년에 재작년에 네. 그 한강물을 기온을 쟀더니 28.7도였대요. 그러니까 여름에 제일 여름에? 높았던 네네. 게 28.7도인데 올해 그 재봤더니 네. 물이 31.4도래요. 한강물이. 근데 아시죠? 원래 물이 온도가 굉장히 잘 안 변하잖아요. 그럼요, 물은요. 그래서 여름에도 물가에 가면 시원하고 네네. 겨울에도 물가에 가면 오히려 따뜻하고 막 이렇잖아요. 네네네. 물이 잘 안 변해서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이 더위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에어컨 복지를 시리즈로 집중 보도를 해왔거든요. 네.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에어컨도 복지다 해서 일본 얘기해 주셨죠? 얼마 전에. 네네. 네, 뭐라고 하셨죠? 일본은 이제 저소득층 에어컨을 지원하면서 마음껏 틀도록 오히려. 네. 네, 그 소식. 네, 그렇죠. 에어컨이 이제 사치품이 아니라 네, 이런 네, 무더위 네. 속에서 에어컨은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니다. 네, 저소득층일수록 오히려 에어컨이 더 필요하다 했었는데 오늘 또 이번엔 어린이집을 간대요. 네. 아, 근데 어린이집이 왜 에어컨 복지 얘기가 나올지 궁금하지 않아요? 네, 왜요? 빵빵하게 나올 것 네네. 같잖아요. 근데 그게 어린이집 문제가 그 아파트 1층에 있는 가정용 어린이집 있잖아요. 거기 누진제인가 보구나. 아, 바로 안에? 가정이라서. 그렇죠. 산업용 산업용 전기를 못 쓰는 그렇군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틀다가는 어마어마하게 또 전기료가 나오고 아, 근데 애들은 에어컨 네. 틀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애들이 쓰는데 안 틀 수는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예, 아, 진짜 그래가지고 곳곳에 사각지대가 많네요, 생각보다. 진짜. 네네. 그래서 저희 에어컨 사각지대를 저희가 계속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 오늘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BMW 지금 계속 화제 나고 있잖아요. 저희가 오늘 BMW의 AS 현장에 중계차를 준비했습니다. 진짜? 네, AS 현장에. 아, 진짜요? 네, 궁금하죠? 네. 신기하다. AS 현장에 네. 막 지금 줄 서고 밤까지 줄 서고 난리가 났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전 이거 진짜 오늘 궁금해요. 그러네. 어떤 화면이 나올지 네, 되게 궁금한데요? 네, 어느 네. 기자가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지금 굉장히 이거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무사 오늘 또 소식이 있었죠. 기무사를 사실상 해체한다는 지시가 내려졌어요. 기무사 그래서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구체적인 거 오늘 저녁 8시에 뉴스데스크 보시면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김희상 여기까지 하고요. 본격적으로. 우리의 본 코너죠. 본 코너 이름 아는 사람. 아, 계속 쟤만 봐. 쟤만 하는 거 쟤만 보는 것 같아. 한 명만 아는데 계속. 네, 그러면 다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를 여러분과 함께 제조하는 뉴스데스크 제조상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네. 해줘서. 네, 첫 번째 기사 제목이 모호한 일회용 컵 규제예요. 네, 이거 준비하셨죠? 제가 준비를 했어요. 네. 여러분들 뭐 이거는 모두가 다 겪는 일이라서 네. 선배는 어때요? 이거 시행된 이후에, 그러니까 어제 오늘 사이에 카페 가셨어요? 제가 아시잖아요. 커피를 잘 안 드셔가지고. 커피 못 먹잖아요. 뭐. 이유 아시죠? 아, 네. 여기까지. 선배 보호를 위해. 예, 커피 네. 먹으면 제가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을 가는 사태가 자꾸 네, 빚어져가지고 네. 제가 커피를 못 마셔가지고 카페 제가 잘 안 가죠. 그쵸. 네. 근데 저는 뭐 워낙 커피를 자주 마시니까 네. 가보면 물어보는 데가 확실히 있긴 해요. 이제 머그컵 사용하셔야 된다, 머그컵 사용하시겠어요? 이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시행이 됐잖아요. 네. 원래 8월 1일자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시행하는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다 그래서 부랴부랴 회의해서 다 같이 기준을 만든 다음에 2일, 어제자로 처음에 시작을 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네. 이제 그 가면 이제 그 자리에서는 먹으려면 다 머그컵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종이컵으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리에서 먹을 때? 종이컵은 대상이 아니고요. 규제 대상 아, 아니고 플라스틱 컵. 플라스틱컵이 안 플라스틱 돼요. 컵은 안 되는 네네, 거예요? 맞아요. 그럼 플라스틱 컵이 아예 없는 거예요? 테이크아웃에는 돼요. 테이크아웃은 왜 돼요? 우리 법에 그렇게 써 있어요. 테이크아웃 목적으로 마시는 거에서는 가능하다고. 종이도 종이컵은 있잖아요.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구나. 이번에 규제 네. 자체가 플라스틱에 대해서만 네, 하고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이거 시행하고서. 네, 그러니까 네. 현장이 일단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면은 지켜야 되는 가이드라인이 정확히 뭐냐에 대해서 생각보다 네. 모르는 분들도 많았다고 하고요. 네. 또 손님하고 실랑이를 했다라는 기사가 되게 많이 나 있어요. 네. 그 뭐 손님이 자기 갖고 나갈 건데 테이크아웃 잔에 달래는데 어떡하냐 자기 막 이런 네. 기사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제가 좀 찾아봤더니요. 네. 일단은요 단속 항목이 네. 소비자한테 가져 나가실 건가요? 물어보고 네. 안에서 드실 거면 머그컵으로 드릴게요라고 고지를 하고 네. 또 단속반이 돌아다녔을 때 적정 수의 머그컵을 구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홍보물 같은 걸로 현재 테이크아웃이 아닌 경우에는 머그컵을 드린다는 걸 고지하고 있는지 이 정도가 지금 단속의 기준이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음. 그 단속을 할 때 네네.
안에서 먹고 있는데 네. 손님들이 네. 머그컵으로 안 먹고 있고 플라스틱으로 먹고 있다. 이러면 단속 대상이 되는 가서 거예요? 물어보는 거죠. 고지 받으셨어요? 아, 고지를 본인 받았느냐? 의지대로 지금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아. 오인 가장 많이 오인하고 네. 있는 부분이 이거래요. 네. 매장에서도 손님이 달라는데 어떻게 해요라고 하소연 한다는데 네. 고지를 충분히 했고 네. 손님이 본인의 의사를 많이 밝혔고 하면 일단 대상은 안 된대요. 아니 그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손님한테 분명 고지를 했어. 네. 근데 고지했는데 손님이 뭐 핸드폰을 뭐 하다가 제대로 안 듣고 네. 나서 네. 나중에 단속반이 왔는데 네. 고지 받았어요. 근데 저 기억 못 없는데요. 받았어요? 이러면 그러면 단속 대상인 거죠. 이게 좀 황당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요. 그리고 지금 제가 봤더니요. 문제가 예. 생기는 게 예. 대형 프랜차이즈 있잖아요. 우리 흔히 아는 뭐 스타벅스나 뭐 이렇게 대형 매도 뭐 있지. 네, 방금 전에 가린님이 네. 가린님 굉장히 오랜만에 오셨어요. 가린이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오셔서 지금 판넬 바뀌었냐고 아까 물어보셨어. 가린님 바뀐 지 너무 며칠 오랜만에 됐거든요. 오셨어요. 네네. 가린님이 손님이 네. 뻥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런 말이. 그런 거는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지금 제가 뭐 얘기하려고 그랬지? 네. 이제 대부분 큰 매장은 네. 구비를 많이 하고 직원 교육도 하고 네. 또 뭘 하고 있냐면요. 스타벅스 같은 데는요. 네. 텀블러 지참하면 뭐 300원 주고 이런 식으로 네. 손님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대요. 네. 근데 문제는 네. 영세한 네. 곳이죠. 그러니까 네. 동네 커피숍 같은 데는 그러면은 머그컵 따로 사야 되고 한 명밖에 없는 직원이 없는 데도 있는데 그건 씻어가지고 다시 드려야 되고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일단 정리를 저는 뭐 어떻게 그래서 현장에서는 좀 혼란이 많다고 해요. 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다시 약간 본질로 저는 조금 가긴 갔으면 네. 좋겠는데요. 단속요원 있다는데 과태료 네. 얼마냐고요? 과태료가요. 네. 5만 원에서 200만 원인데요. 네네. 면적 네. 그 업장의 면적, 그다음에 네. 몇 명이 쓰고 있었는지, 그다음에 네. 몇 회 적발됐는지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주시 같은 음료 업체는 거기 이제 테이크아웃만 하는 데는 테이크아웃은 문제가 없어요. 네, 이제 테이크아웃은 매장에 문제가 있는 없고. 경우에 네.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근데 네. 처음부터 이거를 왜 했냐? 선배 기억나세요? 뭘요? 컵 보증금 있었던 시절? 컵보증금? 기억 안 나요? 카페에서? 기억나는데. 몰라요. 나 기억 안 나는데. 옛날에 이게 네. 제가 찾아봤더니 2002년부터 2008년이라는데 네. 7년 동안은 이거 혹시 너무 어린가? 기억나는 분 있지 않아요? 옛날에는 네. 컵을 그러니까 일회용 컵을 쓰려면 돈을 더 냈어야 됐어요. 네. 대신 그걸 가져가면 보증금을 줬던 제도가 있었어요. 네. 그게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2008년까지 7년 동안 있었다가 네. 뭐 과잉 규제라는 이유로 지지난 정권 때 네네. 사라졌거든요. 근데 그 네. 뒤로 플라스틱 컵 사용률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예요. 한 해에 61억 개. 한 61억 개. 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플라스틱 사용 문제가 워낙 많이 되다 보니까 네. 취지 자체에 공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플라스틱 너무 심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플라스틱 컵 재활용 되게요, 안 되게요? 플라스틱 컵 재활용? 우리 재활용하잖아요, 가정 재활용. 되는지 안 되는지 아시는 분?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그것도 있어. 이게 플라스틱이 깨끗해야 되는데 네. 그 해당 업장의 이름을 아예 인쇄해버리면 그것도 안 돼요. 또 또 근데 사실 인쇄 안 한 곳도 있거든요. 재활용을 한다는 게 그 컵 그대로 재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또 이제 다시 그거를 네네네. 어쨌든 플라스틱도 네. 다시 쓸 수 있으면 좋잖아요. 네.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이 플라스틱 컵이 다 똑같아 보여도 어떤 네. 건 PP고 또 어떤 거는 근데 종류가 다른 거예요. 네. 이걸 재활용하려면 업체가 다 걷어간 다음에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또 무슨 재질 다 구분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사실상 다 쓰레기로 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취지는 또 많이 네. 공감하신다는 분들이 있어요. 네. 환경부도 그래서 네. 이거를 어떤 과태료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네. 일단 계도, 그다음에 안내, 그다음에 인식 개선으로 많이 삼겠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럼 이제 지금이 계도 기간인 거예요? 아니에요. 계도기가 한 달 끝나고 이미 시행된 거죠? 시행됐어요. 그래서 제가 예. 과태료 주의를 하셔야겠네요. 실제 매긴 예. 데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예.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거라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총 집계를 한대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뭐 있는지 없는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고지를 받으셨으면 그래서 결론은 가서 안 받았다고 뻥치지 마시고 예. 그거 단속된대요. 예. 여기 조심하셔야 될것 올려주셨어. 같습니다. 제가 또 모르니까 네. 폴리에스테르도 있고 폴리프로필렌도 있고 막 종류가 네. 다 다르다고 해요. 네. 현명한 시민님이 네. 모든 환경을 생각하면 불편지기 십상이지만 그래도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이다 해주셨고요. 댐스테님이 네. 전 지구 인구만큼 썼다고 우리가 61억 그렇네요. 그렇게 하니까 더 와닿네요. 현명한 시민님 참 말씀을 현명하게 하시네요. 늘 되게 예.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 기사 여러분 좋아요인가요? 이거 근데 싫어요인가요? 어떡해요? 하나요인가요? 현장에서는 여러분 혼란이 많이 네. 되고 있긴 해요. 올려주세요, 그것도 여러분. 맞고. 어떤 걸로 다는 게 이거는 좋을까요? 여러분들 정해주신 표정을 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저희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는 저희가 표정 붙이거든요. 화나요, 뭐였지? 가린님이 슬퍼요, 화난다 웃어요? 하셨어요. 가린님 왜 화나세요? 왜 화나시지? 화나요. 에이블님 슬퍼요. 화나요. 좋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나요. 우리 예. 새싹분들. 슬퍼요. 좋아요.
여러분들 좋아요? 그 화나요라고 하신 좋아요 분들은 왜 해주셨어요. 화가 나는 건가요? 불편해서 화나요신가? 제대로 안 제대로 안 되고 한다? 있어서? 아니면 근데 이제 이 제도가 불편해서 애매해요 좀 만들라니까. 좋아요, 좋아요, 화나요 해주셨고요. 미래를 봐서 좋아요. 예, 좋아요 갈까요 그러면은? 머그컵에 네. 가리님이 머그컵에 주방세제가 낀 적이 그 있었대요. 위생 문제도 좀 많이 현장에 네. 제기가 있더라고요. 적은 시간에 네. 그 수많은 컵을 씻어야 되니까. 네, 그러면 좋아요 가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 좋아요는 네. 이 취지나 어떻게 보면 좀 환경을 위해서 미래를 봤을 네. 때는 좀 네. 장기적으로 괜찮다는 의미에서 네. 써놓을게요. 네. 좋아요 붙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는 제가 준비했어요. 제목이 52시간제에 늘어난 대리기사거든요. 이 52시간제 이제 시행이 됐잖아요. 네. 되면서 이제 52시간제가 되면 이제 삶의 질이 좋아질 거라고 이제 퇴근도 일찍 하고 쉬는 시간도 많아지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급여가 높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아닌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서 수당이 월급이, 줄어드는 거죠. 월급이 수당이 줄어드네. 줄어들다 보니까 뭐 적게는 30-40만 원, 많게는 한 50만 원까지 그 수당이 줄어드는 분들도 있대요. 근데 그 박봉이면 사실 그 삶이 그 박봉에 꽉 차게 사실 다 짜여져 있잖아요. 이게 50만 원어치가 무슨 보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적금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없어지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대요. 대리운전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대리기사 협회에서도 뭐 한 10% 늘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잡코리아에서도 봤더니 이렇게 이제 직장인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어떤 거를 하냐면 뭐 편의점에서 매장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야간 일이나 뭐 그런 걸 하는 경우도 있고 보조 출연, 주차 관리 뭐 이런 것도 한다고 해요. 뭐 이 중에 해본 적 있는 일 있어요 혹시? 네. 보조 출연? 보조 출연? 아니요. 네. 아니 저는 네. 입사하면 한 번씩 보조 출연. 입사하면 한번 하잖아요. 선배님 하셨어요? 했죠. 저는 떨어져 못했어. 아, 진짜 그것도 몇 떨어져요? 명만 했거든요. 우리 지금 수습 기자들은 혹시 이번에 드라마 보조 촬영장 출연한다는 안 얘기 가셨어요? 들었어요? 없구나. 그게 우리는 없었구나. 돌아가면서 수습 때 보조 촬영했어요. 예, 옛날에는 이제 MBC에서 이렇게 입사를 하면 전 그 신입 직원이 그 당시 촬영하는 드라마에 수습 기자로 보조 촬영으로 들어갔었어요. 네네. 드라마 촬영 근데 현장도 가고. 저희 바로 앞기수 네. 1년 전 선배들이 대박. 왜요? 드라마가 뭐였는지 아세요? 뭔데요? 대장금. 그거 시청률 한 50, 60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한 60%까지 나왔죠. 그럼 2단까지 나가면 누가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아 진짜. 그래가지고 대장금 찾으면 우리 그 선배들이 나와요, 보조 출연으로. 근데 과연 네. 좋은 기억일지 흑역사일지는 네. 그 이제 모르겠네요. 취지는 네. 이제 그 드라마 현장도 체험을 해봐라. 어떤지. 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거기 가서 네, 하루 네. 종일 뻗치고 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는 드라마. 아니 출연료 네. 때문은 아니고 체험 때문에. 네. 네. 저도 드라마 출연한 적이 있어요. 네. 선배? 기억 안 나요? 네. 제가 그 MBC 드라마 스포트라이트 나왔어요? 그때 제 그 스포트라이트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옛날에 MBC에서 기자들 세상을 이렇게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드라마를 한 적이 있었어요. 김이상궁, 제조상궁과 평행이론이라고.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출연을 했었는데 그때는 막 기사도 났어. 스포트라이트. 지금도 찾아보면 나와. 기자들. 스포트라이트 해가지고 MBC 김경호 기자가 특별 출연 뭐 이렇게 나와요. 선배요? 네, 특별 전 수진 출연했다니까. 선배 나왔던 건 기억나는데. 나도 그때 나도 특별 출연했어요. 아, 네, 미안합니다. 기억 그래가지고 못했어요. 거기서 막 현장에서 중계하는 현장이래요. 중계하는 현장. 그래서 중계하는 현장에 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갔죠. 네. 갔는데 중계하는 현장에 우리가 중계를 하면 여러분 사실은요 저희가 중계하면 앞에 한 2문장만 외워요. 뒤는 종이 보고 하죠. 네, 2문장이 넘어가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화면으로 넘어가면 저희가 기사를 보고 읽거든요. 2문장. 근데 거긴 드라마 편집 때문에 6문장을 외우라는 거야. 근데 6문장을 그대로 외우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아, 네, 그렇죠. 근데 거기 갔는데 스태프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현직 기자가 왔는데 한 방에 딱 그 NG 없이 하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연락이 와가지고 정말 그 6문장을 한 방에 NG 없이 쫙 그 촬영을 했어요. 하셨어요? 했죠. 아름다운 얘기인데요. 네. 그럼요. 거기 이제 스포트라이트 이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온 가족과 함께 온 가족 이렇게 다 왔겠지. 온 가족이 우리가 또 뉴스에 나오잖아. 드라마에 나올 일이 없잖아. 진짜까지 다 봤겠죠. 그래서 네. 딱 나오는 거야. 목소리만. 화면은 안 나왔어요? 목소리만. 컷도 안 나왔어요? 한 컷도 단 한 컷도 오직 목소리만. 그래서 굉장히 결국은
아픈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서 내세요. 네. 제가 영화도 나온 적 있어요. 영화 탈주라는 영화에서 아니 또 도대체 인생을 몇 번을 사신 분 같지? 영화 탈주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국 영화. 네. 탈영병을 다룬 영화인데 네. 거기에도 또 기자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또 특별 출연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심지어 그 드라마는 예고편에도 제가 나와요. 그 영화는 네네. 그 치면 예고편에 나와요. 거기도 목소리만. 저는 죄송한 네. 선배 미디어 M님이 네. 52시간제 그래서 뭐냐고 기사 의도가. 네. 그래서 네네. 지금 물으시면 이게 미디어 M님이 네. 조금 오다 안 오다 하셨어. 원래 이러고 이런 거예요 나서- 저희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도 했었는데 네. 이 52시간제 얘기를 돌아가면 최규철님 커트. 네. 앙정심님 제가 너무 받아주니까 말을 계속 한다고. 네, 적당히 잘 끊어볼게요. 네. 네네네네. 그런데 네. 어쨌든 제가 보조 출연을 제가 가봤잖아요. 네. 정말 힘듭니다. 힘들죠. 제가 그때 거기 갔을 때도 드라마 참고로 한 2분 촬영을 하는데 제가 거의 한 10시간 대기를 했어요. 10시간 대기를 했어요. 네. 근데 다른 분들은 그게 일상이래요. 근데 지금은 폭염이잖아요. 그러니까 폭염이니까 굉장히 힘든데 이분들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분들이 왜냐면 수입이 줄어드니까. 수입이 줄어드니까 이제 이 보조 출연 같은 경우에는 별로 이제 기술이 별로 필요하지 않잖아요.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이런 일들을 이제 가서 투잡을 뛰는 거예요. 그렇군요. 뛰는데 이게 그래가지고 그 사실은 52시간 근무제 한 이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사실은 그래가지고 52시간제에 그 후속 대책이 원래 나왔어야 돼요. 어떤 그 후속 대책이 원래 뭐가 준비가 됐었냐면 유연근로제, 포괄임금제 이런 게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연근로제는 대표적인 게 탄력근로제인데 이제 주 52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52시간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내가 예를 들어 42시간 근무를 했잖아요. 네. 그럼 다음 주에는 62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눠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이게 이제 유연근무제인데 네. 이게 아직 통과가 안 됐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이 52시간도 사실은 꽉 채워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근무를 하다 보면. 네네. 어떤 주는 예를 들어 어떤 주는 일을 하다 보면 52시간을 넘어가. 네. 근데 52시간치의 돈만 받고 그 전주는 이제 어떤 일 같은 경우에는 뭐 월 말에 일이 몰리고 월 초에 일이 적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 초에는 적었기 때문에 32시간치의 월급밖에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유연하게 방지하기 하면 위해서. 예, 그러면 다 채워가지고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이제 탄력 근무제인데 네. 이게 이제 일단 아직도 통과가 안 됐고요. 네네. 포괄임금제라는 게 있어요. 포괄임금제 되게 그 IT 업계에서 엄청 말 많은 게 포괄임금제 아니에요? 예, 포괄임금제도 있어요. 이게 사실 이것도 말이 많죠. 이게 네. 포괄임금제는 뭐냐면 이제 이게 줄어든 게 수당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당을 아예 고정으로 하는 거예요. 네. 한 달에 얼마. 사실은 우리도 포괄임금제를 한 적이 있었죠. 하죠. 기억나요? 사회부에서 얼마 주고 그냥 예, 통과해서 저희는 계속 일하잖아요. 사회부 기자만 포괄임금제를 해요. 예, 사회부 기자만 사실 이제 저희가 포괄임금제를 했던 이유는 사회부 기자가 근무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러니까 그거 다 돈 주면 회사 망하죠. 이걸 수당으로 주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돈이.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포괄임금제를 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임금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포괄임금제를 해주는 안이 나왔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 아직 통과가 안 됐죠. 그러면서 그렇군요. 이 52시간 근무제의 그 후속 대책들이 아직 마련이 안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물론 장단점은 있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필요하다. 네. 네, 특히 중소기업에. 중소기업에. 예, 대기업은 사실 몇 문제가 없어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52시간 근무한 다음에 굉장히 이렇게 삶의 질이 좋아진 분들이 많아서 네네. 학원도 많이 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요즘 여러분들 걱정하고 계셔. 아직 2개 했는데 30분 다가온다고. 여러분들 이제 슬슬 네. 걱정해 주시기 시작하고 계세요. 네. 자, 오늘 그래도 처음 오신 분들 좀 있으신가 봐요. 투표 네. 어떻게 하시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투표는 상시로 할 수 네. 계속 언제나 하실 수 있고요. 지금 화면 뜨고 있죠. 저 네. I자 클릭하셔서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앙정씨님이 기자는 52시간제 포함 안 됨 아까 이거 하셨는데 여러분이 많이 네, 물어보셨어요.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 지금 네. 유예 기간이에요. 1년. 네. 내년 7월부터 이제 52시간이고 네. 지금은 60 몇시? 68시간인가 네. 65시간인가 몇? 62시간인가 뭐. 예.
68이 예, 맞대요. 68시간 현재까지 예. 1년. 저희 사실 기자 직종이 52시간 근무 제한을 받는 것 자체가 이번이 처음이에요. 지금까지는 특례 업종이었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굉장히 회사가 준비하고 있어요. 예, 여러 예, 가지로. 급한 상황이죠. 네네, 고민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상황이죠. 이거는 여러분 뭐로 꼽으면 될까요? 좋아요. 오늘 다 되게 약간 애- 어렵다. 표정 애매하게 정하기가. 좋아요일 순 없죠. 예, 왜냐면 이거는 52시간제 얘기가 아니라 52시간제 속에 이런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슬퍼요. 어때요? 슬퍼요가 맞는 것 그래서 같습니다. 어쨌든 네. 후속 대책도 좀 많이 빨리 준비를 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슬퍼요. 네, 슬퍼요 잘 붙일게요. 네, 네, 아프리카 TV에 새로 오신 분 계시대요. 법 네. 지키는 남. 네. 네. 법 지키는 남님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투표는 유튜브에서만 되니까요. 네. 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럼 세 번째 너무 기사 가볼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시간 조절 잘 해볼게요. 다 너무 걱정하고 계셔서 괜찮아요. 네. 여러 가지 하면 좋죠 뭐. 자, 세 네. 번째 얘기는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고등학교에서 네. 요즘 제가 이걸 갖고 온 이유가 있어요. 최근에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 시험지 유출이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됐잖아요. 예. 어머니가 최근 본 것만 해도 뭐 서울, 부산, 광주 있었고 특히 그 광주 건이 그때 저희 옛날에 한번 전해드렸던 아들 의사 만들겠다고 시험 빼돌린 의사 엄마. 그쵸. 이미 제목에서 참 네. 많은 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 광주 건은 지금 현재 문제를 빼준 행정실장과 학부모 모두 구속됐대요. 그 어머니는 어머니가 구속됐대요. 어머니랑 행정실장하고 행정실장. 문제 예, 빼준. 예. 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사실 이렇게 네. 그 한 학교의 시험 문제가 이렇게 사회적 논란이 될 또 배경이 있죠. 뭐겠어요. 요즘 다 대학 수시로 가는데 네. 내신이 너무 중요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내신 하나를 두고도 너무나도 많은 경쟁. 그다음에 이게 너무 중요해지니까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 된 거죠. 네.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 감독 없이 시험 보는 학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진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게요. 네네. 저기 경기도에 있는 운암고등학교예요. 오산 아닌가요? 오산에 좀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오산 출신이잖아요. 맞아요. 네네. 네네네. 네. 저기 고등학교 아세요? 아는 모르죠. 2007년에 예, 개교했다고 하긴 예, 한데 드라마만 봤어요. 아, 예. 근데 저 학교가요, 여러분들. 예. 그 올해 처음부터 네. 무감독 시험을 일반계 고교에서는 네. 처음이라고 통화를 해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저렇게 다 같이 모여서 강당에 선생님들이 시험지만 나눠주고 나가신대요. 근데 문제가 없나요? 이럴 경우에 컨닝 같은 게 사실 이제 제일 문제가 컨닝이잖아요. 컨닝이죠. 컨닝이 제일 네. 문제인데 이 학교에서는 그래서 네. 그 설문조사를 때 시험이 끝나고 혹시 컨닝 상황을 받거나 문제가 있는 걸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고요. 시험 성적 평균도 그 전 시험이랑 비슷하게 나갔다고 해요. 궁금해서 전화를 받거든요, 이 학교에. 네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고 했더니 단지 이것만 금방 시작하신 건 아니고 한 3년 전부터 이게 그 사연을 조금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여기 경기도 오산이라는 데가 많이 알려진 데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 지금 비평준 지역이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학교 문 열고서는 학생 수가 좀 부족하기도 하고 했나 봐요. 네네. 그래서 이 학교가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인성교육 네. 강화해보자라고 네. 해서 3년 전부터 학교 내에서 서로 인사 열심히 하기, 뭐 그 양심 도서관 해서 그냥 와서 자기가 적고 책 가져가고 이런 시도를 꾸준히 한 끝에 3년 만에 이 정도면 우리 학교가 이 정도면은 무감독도 가능하겠다 해서 시도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 이 학교만 아니고요. 제가 봤더니요 이미 10개 학교가 네. 무감독 시험을 하고 있고요. 특히 무감독 시험 봐본 적 있어요? 경험 있어요? 아니요, 또 경험이 있으세요? 저도 없죠. 우리 수습들 중에 학교나 대학교나 그때 무감독 시험 경험해 본 적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왜냐면 10군데밖에 없대요, 지금. 이게 고등학교 1%가 안 되는 곳에서만 하고 있고요. 쉽지 않지, 입시 문제 때문에. 왜냐면 대학 중에선 이제 그 과나 그 교수님별로 무감독 시험을 해본 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자체별로. 대학교 때 저 예.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예, 대학에서는 이제 대학은 뭐 그런 적이 그쵸, 있다고 가능할 수 들었거든요. 있죠. 예. 저는 재밌는 거 하나가 여러분 인천 재물포고랑 서울중앙여고는 심지어 재물포고는 56년부터 중앙여고는 저 77년부터 무감독했대요. 여기 안 읽어줄 수가 없는 게 오, 대박. 지금 운암고 다니는 학생이 학생. 들어왔어요. 근데 운암고 다니는 학생이 전교생을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지 조사를 한 결과 부정행위를 한 학생은 없었습니다. 2018년 신입생 입학시험부터 1학기 2차 집필까지 무감독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와, DFFD님. 대단하네요. 근데 와주신 것만으로도 되게. 네네네. 제가 아까 학교 전화해서 그런가? 저희 투표할 거라고 했거든요. 운암고 학생님. 네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산 출신이에요.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제물포 고등학교에서 아까 네. 왜 젠포가 56년부터 했댔잖아요. 네. 한 번 무감독 시험이 폐지될 뻔했대요. 왠 줄 아세요? 왜요? 실제로 한 반이 다 같이 컨닝해가지고 컨닝을 한번 했구나. 모두가 0점 처리를 받았대요. 그래서 한 번 위기가 있었지만 네. 이게 이제 50년대부터 계속하니까 여기 졸업생들이 네.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강하대요. 그렇다 보니까 재학생들도 우리가 이 전통을 좀 지켜야 된다. 이게 하나의 신뢰로 쌓여 있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운암고 학생님이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이게 쓰신 거 보면 굉장한 그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학생분이 직접 와서 쓰신 거 보니까 네. 선생님 아니시죠? 너무 자부심이 느껴져요. 이게 네. 댐스테님이 뉴스 당사자가 매일 등장하는 이유가 네. 저희가 사실 통화를 거의 하거든요. 네. 이게 뭔가 당사자와 직접 통화를 해봐가지고 아마 듣고 오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네, 그거는 DFFD님이 어떻게 오늘 알고 오셨는지를 이따 그러니까 올려주시면 물어보셨지.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되게 궁금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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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운암고 저 개인적 의견인데 네. 운암고를 보면 강당에 모아놓고 보잖아요. 네. 이러면 사실 짜고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지 않나요? 서로 견제가 돼서? 네, 이게 왜냐하면 한 반이면 그렇죠. 한 3, 40명이면 서로 짜고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네요. 강당에서 전교생이 와 있는데 전교생에서 짜기도 할 수 없는 거고 이 아이디어를 내신 건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네, 아닌가 하는 그렇네요. 생각이. 그렇네요. 네. 서로 견제가 되니까. 네, 근데 어쨌든 이런 면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이 네. 리주님 네. 무감독 시험도 좋지만 네. 서술식 시험으로 저는 이거 진짜 공감해요. 네. 컨닝을 해도 소용없는 시험으로 가야지. 네. 궁극적으로는 그거 전 진짜 공감해요. 네, 앙정식님은 이제 문제의 본질은 수시제도다라고 오늘 또 하셨는데, 교육 관련돼서 큰 스트레이트가 있잖아요. 네. 뉴스데스크에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공론화위원회에서 오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 뉴스데스크에서 오늘 집중 보도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따 보시면 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이 기사 좋아요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네. 빡빡한 상황에서 네. 그래도 뭐 이게 어떠한 감시 방식 없이 서로를 견제하고 뭐 믿을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아까 학생 보니까 되게 자부심도 있으신 것 같고. 이거 네. 좋아요 붙여도 될까요? 될까요? 네. 반대하신 분 없으시죠 여기 지금? 네. 네. 좋아요라고 붙일게요. 하셨어요. 네. 좋은 거 아니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네. 네. 그러면 일단 좋아요로, 네. 감사합니다. 일단 좋아요로 가겠습니다. 네. 일단 좋아요. 네. 그럼 저희 지금까지 중간 집계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까지 저희가 봤더니요, 방금 소개해주신 고교 무감독 시험 증가가 무려 72%. 이거 학교에서 오신 거 아닐까? 72%는 좀 72% 놀라웠는데 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예. 어쩔 수 없어요. 저희 뭐 네네네네네. 투표를 하는 거니까 네네.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투표를 해주신다면 그것도 네. 뭐 있는 그대로 네네. 저희가 반영을 해야죠. 네. 어쨌든 그래서 무감독 시험 증가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일회용 컵 금지. 네, 일회용 컵 금지 혼란. 혼란이 2위. 네. 그리고 몰카 5인 고발 급증이 3위. 네. 그리고요. 52시간제 시작하면서 대리기사가 늘었다는 소식 4위고요. 네. 가게에서 음악 틀면 처벌 아직 안 전해드린 소식인데 이게 한 명도 안 한 거예요 투표? 제로. 0%. 제로네, 제로. 저희가 이럴 중간 수가. 집계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있는 투표 제로가 지금 처음 있는 일이에요. 0%. 예. 네. 저기 여러분들이 네. 수습들이 저 수동 판넬 보고 놀란 거 아니냐고. 저는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이런 네. 것도 있죠 뭐. 네. 그러면 저희 다음 기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음 기사는요, 제가 준비했는데 급증한 몰카 5인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한바탕 소동이 있었답니다. 지금 네네. 인터넷에서 그 SNS에서 트위터에서 그 큰 소동이 있었는데 그제 한 분이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 네.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이제 심지어 동서남북 다 설치돼 있다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게 엄청나게 확산될 거 아니에요. 아 특정 프랜차이즈 이름을 거론하면서. 예. 아. 예,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확산이 돼가지고 네.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본사에서 같이 확인을 했대요. 네네. 근데 확인을 했더니 네.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그냥 뚫린 구멍이었대요. 음. 예,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네. 이 음식점 점주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거 법적 대응 할 만하지. 예, 얘기를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네네.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근데 또 불과 지난달 30일, 그러니까 며칠 전이죠. 네. 며칠 전에 또 트위터에서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그 커피 프랜차이즈예요. 네. 여기도 화장실 환풍기에 몰카가 설치돼 있다는 글이 또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여러분은 지금 말씀하신 거기 말고 딴 데가 또 그래서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급격히 확산이 됐대요. 네. 확산이 돼가지고 또 이제 와서 조사를 했는데 봤더니 역시 아니고 환풍기 설치 자국이었대요. 몰카라는 단어 대신에 몰카 네. 범죄라고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몰카 범죄를 설치했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몰카를 설치한 범죄. 네. 네, 몰카를 설치한 범죄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근데 이제 몰카라고 하는 거가 아니고 몰카 범죄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몰카 자체도 문제가 있거든요. 몰카 범죄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몰카를 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신 것 같아요. 네. 요즘 몰카니까 몰카가 옛날에 몰래카메라라는 네. 예능이어서 그런 네.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 용어 대신 범죄라는 거 꼭 붙여달라. 그것 때문에 네네. 아마 올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얼마 전에 취재를 한 리포트가 있는데 네.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홍대 입구역. 여자 화장실 안 칸막이 벽에는 임시로 막아놓은 구멍이 여럿 보입니다. 불안감 때문에 자체적으로 실리콘이나 휴지로 구멍을 막는 여성들이 생긴 겁니다. 여성이 불안해하는 화장실 구멍도 대부분 휴지거리나 비상벨을 설치하는 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보도가 된 리포트인데 우리 전혜지 기자가 리포트를 했어요. 네. 우리 수습들과 인연이 깊은 지금 바로 사수된 거죠. 바로 네, 윗기수. 네, 네. 예.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네. 즐겁게 보다가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는 걸 봤어요. 네, 고개 숙이고 네. 있으시고 지금 네네. 세 사람 고개 숙였고요. 네. 네. 전혜지가 안 보고 있겠지 뭐. 네. 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게 아까 저희 전혜지 기자가 보면 이 실리콘인가요? 그거를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네. 실제로 이렇게 실리콘을 들고 다니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예민할 수밖에 없겠죠. 하도 많으니까. 네, 이 경찰청의 조사에 따르면 몰카 범죄에서 실제로 이런 소형 카메라에 의한 범죄는 사실은 5%밖에 안 된대요. 실제는 95%가 다 스마트폰으로 이용하는 거래요. 저 아까 연합기사에서 그것도 봤어요. 오늘 무슨 카센터에서 네. 이제 그 차 맡겨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뭔가 반짝거려서 봤더니 또 네. 찍고 이런 게 되게 흔한 범죄죠. 네, 대부분 이제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 대부분의 범죄래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전혜지 기자 리포트 때도 보면 경찰이랑 해가지고 서울시 전역의 지하철에 있는 화장실을 한번 싹 다 검사했대요. 네. 기계들 가지고 다 했는데 네. 실제로 하나도 나타나지는 않았대요. 네. 근데 이제 너무너무 공포가 큰 거죠. 공포 정말 커요. 공포 정말 커요. 네, 공포가 너무 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분들이 갖고 있는 이 공포가 이런 오인 신고를 낳고 네. 이 오인 신고가 또 뜻하지 않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악순환이네요. 예, 악순환.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네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해화역 시위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말들 많지만 거기서 주장하는 가장 큰 거가 사실 몰카 범죄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몰카 범죄가 빨리 좀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전문가들 얘기는 일단 우선적으로 지금 당장은 이제 이 업주들 같은 경우에 네. 오해가 있을 만한 구멍은 막아놓는 게 일단은 좀 필요하다. 그렇네요. 저희가 사진을 볼게요. 사진 준비된 사진을 볼 텐데 이제 이게 화장실에서 찍힌 사진들인데 이런 구멍들은요. 있으면? 이 구멍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문을 이제 새로 달거나 네. 그러면서 생긴 구멍들이 많다고 해요. 네네. 저기도 보면 이제 구멍이 문고리 위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휴지로 저렇게 막아놓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구멍이 있으면 이제 일단 불안한 거죠. 네. 예,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 이 기사는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화나요죠. 하나요로 네. 갈 수밖에 없겠죠. 화나는 네. 이유는요. 이것 네. 때문에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남자든 여자든 몰래카메라라는 것 때문에 네.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네. 이것 때문에 생기는 또 다른 피해자들 네, 모두를 위해서 이거는 화나요로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나요로 가고요. 그러면 다음 기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마지막 기사요. 기사는 제가 준비했어요. 지금 네. 아까 무려 0%를 기록한 마지막 예. 기사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네. 그 선배가 처음에 소개할 때 얘기한 부분이 맞아요. 요즘 거리에서 뭐 캐롤 안 들린다라는 얘기가 들린 지도 조금 오래됐고요. 네. 저는 그거 야구장 가면 선수 소개하는 음악. 네. 왜 선수들마다 뭐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네. 요즘 못 한대요. 제가 얘기 들었어요. 얘기 들으셨죠? 네. 야구 네.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뭐 광팬이죠. 누구
선수 누구 좋아하세요? 아, 선수로? 음. 선수로 얘는 그냥 전 트윈스 팬이죠. 아, 트윈스 예. 때 트윈스의 가장 유명한 뭐 그런 네. 음악이 있어요? 상징 같은? 다 선수들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 음악. 선수들마다 다 있어요. 좋아하는 예. 선수 혹시 음악 뭐예요? 좋아하는 선수? 네. 제가 좋아하던 선수가 딴 팀으로 갔어요. 저는 예. 제 야구를 조금 좋아할 뻔하다가 약간 상처받는 게 막 이적하더라고요. 예, 예. 딴 그래서 팀으로 어떤 갔어요. 선수 좋아하는데 어느 날 다른 예. 팀 가 있길래 예, 예. 좀 상처받았어요. 예, 그런 경우 네. 많죠. 그래서 네네. 옷도 지금 못 입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이름 되는 거.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게 저작권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미 많이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요. 네. 아, 그리고 자꾸 아까부터 MBC 군기 세다고 하시는데 네. 저희 셌었죠. 옛날에는. 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예. 아쉬웠어. 네, 네네네.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네, 많이 좋아졌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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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1년 전에 이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네. 지난해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네. 1년 동안 유예가 됐었대요. 네. 관련법이. 그래서 네. 그게 8월 이달 23일에 시작이 됩니다. 내용이 뭐냐면요. 네. 카페, 호프집, 헬스장에서도 이제 저작권료를 내야 된대요. 언제부터요? 23일부터. 그러니까 이달 23일부터? 이달 23일.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죠. 네. 근데 이게 지금 그 저작권료를 내고 있거나 저작권료에 적용을 받는 업종이 있어요. 네. 골프장, 스키장, 대형마트, 호텔, 백화점은 지금도 이 적용 대상 아, 업종이래요. 한마디로 조금 고급 업종이라고 하는 쪽이 좀 많네요. 두 개 다예요. 면적도 적용이 되고요. 네. 업종도 적용이 네. 되고요. 백화점 이런 게 좀 네. 대형 위주로는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대부분 저는 잘 모르겠는데 백화점에서 음악 못 틀어주지? 잘 안 가가지고. 호텔 아무튼 그래서 이 네. 업종들마다 저작권료를 내기 힘드니까 이제 저작권 적용을 받지 않는 오래된 클래식이나 네. 안 되는 음악만 골라서 틀었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확대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호프집이나 이제 동네 카페 같은 데도 다 적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네. 이게 그 금액은 이제 뭐 규모마다 다르긴 한데 한 월정액 4,000원 정도 책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미 이거를 받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요. 네. 이미 260개 기업에 대해서 지난 5년치의 사용료를 내라고 내용 증명서를 보내놨대요. 이미 과거 것까지? 네, 이게 이제 약간 여기에 뭐라고 하면 이제 약간 뜨거운 감자 같은 건가 봐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소규모 자영업자들도 다 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아. 그분들이 제일 힘든 상황인데 네. 지금도 틀려면은 이미 네. 스트리밍을 하려면 돈을 내잖아요. 네. 그걸 내고 있는데 앞으로 또 내야 되는 거냐. 이런 네. 것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도 조금 만만치 않은 목소리가 네.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반면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입장은 네. 지난 5년치의 사용료도 다 내라라고 네. 하면서 업장을 상대로 지금 내용증명이란 게 뭐냐면 법적인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앞서서 전 단계죠. 사실관계를 적시한 문건을 보내놓은 거든요. 그러니까 네. 소송에 어떤 움직임이 있다 정도의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근데 이게 SPC 그룹, 뭐 롯데, GS25 이런 건데 이게 금액으로 치면 네. 그 업계에서 추정치가 500억 원에서 많게는 1000억 원까지 될 걸로 지금 그래서 저는 추정하고 궁금하네요. 궁금한 게 혹시 그런 것도 있나요? 이게 예를 들어서 소규모 가게에서 네. 하루 종일 음악을 튼다면 네.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저작권료를 내게 아까 되는 4,000원 4,000원? 책정해 놓은 게 있대요. 그러니까 4,000원이 네, 한 달에 다 합쳐서 4,000원이에요? 다 합쳐서. 아, 근데 이게 좀 크지는 않네요. 근데 이게 네. 업장마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헬스장은 훨씬 비싸더라고요. 아, 헬스장은 얼마예요? 헬스장이 네. 6만 뭐 잠시만요. 네, 적어왔는데 기다려 보세요. 준비했습니다. 네, 헬스장 같은 경우는 만 원대 초반부터 많게는 6만 원대까지 가격을 음. 지불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가격표가 그 문체부에서 쭉 정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네. 업장의 크기, 종류별로 네. 얼마를 내야 되는지. 네. 근데 좀 소규모 업체 운영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적지 네. 않을 수 있죠. 또 1년치로 생각하면은 또 금액이 음,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이 금액도 계속 더 내야 된다라는 소송이 네. 예정돼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금액을 좀 더 키워야 된다라는 것도 지금 앞으로 계속 이거는 좀 진행될 이슈인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맞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네. 사실은 이제 전에도 보면 네. 어떤 음악이 이제 유행하게 되는 거를 보면 맞아요. 거리를 지날 때 많이 들리면 또 그쵸. 어떤 가요가 이 집 저 집 막 나오고 거리에서 나오고 하면 그 음악이 쉽게 유행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음악을 많이 사서 듣게 되고 하면서 이제 저작권료도 수입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그게 안 틀면 그런 것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동안 사실 음악에 있어서 저작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면이 또 너무 많이 있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안정심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 왜 원곡자들한테 돈 배분하는 문제로도 좀 이슈가 몇 번 네네. 됐었죠. 네, 창작자에게 사실은 그게 더 문제죠. 그게 더 창작자에게는 극소수만 가게 되는 그런 구조. 이런 게 굉장히 문제죠. 유통업자가 다 먹는. 네, 그래서 CK님도 네. 음원 유통하는 대기업을 먼저 네. 욕해야 된다라는 네. 의견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기사는 애매해온 것 같아요. 붙이기가. 저희가 이 기사는 붙이지 근데 않도록 우리가 하죠. MAO를 안 만드는 이유가 MAO 네. 만들면 다 MAO 붙일 것 같아. MAO, 네. MAO. 네, 저희 투표 1분 뒤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배? 어느 거요? 표정. 표정인가? 표정이 애매해요. 붙이지 못할 것 같아요. 안 붙이게요? 예, 저희 처음 아니에요, 안 붙인 거? 전에도 한번 안 붙였어요. 예, 저희도 안 붙였어요. 그렇죠. 정치 이슈 안 붙였던 것 아니, 같아요. 도저히 못 붙이는 거는 안 붙이고 넘어가는 게 맞아요. 여기 그렇습니다. 좋아요라고 하기도 뭐하고 슬퍼요 하는 다 좀 그렇잖아요. 네네. 예. 오늘 저희 투표 집계를 마감하면서 오늘 방송 함께했던 우리 수습 기자 얘기 한번 네, 들어보도록 좋아요. 할까요? 좋아요. 네, 아까 홍의표, 기대표 얘기했었고 우리 또 카메라 기자도 있죠. 여기 없어요, 지금. 카메라 기자는 없나? 네, 네. 그러면 스포츠 있죠. 스포츠 기자 누구예요? 누구세요? 아, 아까 그래도 마리님 제일 많이 봐주신 분 같은데. 역시 그 중에 표정이 제일 밝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벌써 미래가 보이거든. 지금 여기 왜요, 딴 네. 사람들은 지금 미래가 딱 보이잖아요. 왜요? 근데 미래가 네. 차이나요? 그래도 또 스포츠 좋은 일 하면서 즐거운 일 하면서 하잖아요. 우리 스포츠 기자 와서 인사 한번 하도록 할까요? 아, 거기서 바로 되나요? 예. 이름 얘기하고 예. 네. 카메라 조명이 예. 조명이 없어서 예, 조명 조명이 제가 없어가지고 돌려드릴까요? 예. 돌릴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아니 그냥 이쪽으로 나오면 되지 않을까? 아, 일로 나오실까요? 나와서 그래도 네. 네, 한번 네. 여기 이름 마이크. 마이크 있다. 우리 저 마이크 한번 몇 해보자. 살이에요? 네, 25살입니다. 아, 25살? 야, 입사 25살 엄청 빨리 하셨네요. 네, 네. 초등학교를 일찍 들어가서 초등학교 몇 살 때? 무슨 영재 교육 이런 거 하신 거예요? 아니야 초등학교를 뭐 네. 생일이 빨라서 아, 군대는 갔다 온 거예요? 군대 갔다 왔어요. 아, 군대 갔다 왔는데 25살. 그럼 어떻게 지금 현재 대학생인가요? 네, 이제 8월에 이번 달에 졸업합니다. 너무 축하합니다. 그래, 축하합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막내 아니에요, 이 중에? 네 맞습니다. 여기자랑 통틀어서? 네. 야, 여기자 통틀어서 막내. 25살에 입사가 쉽지 않죠. 25살에 네. 입사하는 게. 네, 그 스포츠 기자를 어떻게 해서 하게 됐어요? 네. 스포츠 네. 축구나 농구나 뭐 야구나 스포츠 운동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네. 보는 거 너무 좋아해서 네. 그런 재미들을 잘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스포츠 네. 기자 하게 됐습니다. 아, 무려 이분이요. 네. 우리 MBC에서 네. 지금 14년? 만에 14년 만인가요? 15년 만에 뽑은 스포츠 기자입니다. 한 명. 우리 한 명 뽑은 15년 만에 뽑은 스포츠 맞죠? 좋아하는 야구팀 물어보래요. 아 제가 고향이 그 전라도 광주에서 와서 아, 네. 아. 기아? 기아 타이거즈 아, 타이거즈 좋아요. 팬이시라고 하네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마리뉴 함께 하시고? 마리뉴 평소에 이제 네. 뉴스데스크나 이제 이렇게 유튜브로 좀 틈틈이 봤었는데 네. 이렇게 같이 현장에 나와서 너무 이 만들어지는 현장 그리고 선배들 얘기 들으면서 정말 신기하고 또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용 앞으로 답변처럼. 네, 여러분 앞으로 또 우리 이름이 나 잊어먹었어. 미안해요. 네, 김태운입니다. 김태운. 네. 우리 여러분들 김태운 많이 기자. 기억해 주세요. 네, 앞으로 스포츠 뉴스에 앞으로 이제 자주 나올 테니까요. 여러분 이제 김태운 기자 이름 나오면 그때 그 마리뉴에 나왔던 기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벌 세우는 것 같다고. 네. 네, 저 결과 나왔습니다. 네, 답변을 보고 SJ님이 신인답지 않은 식상함이라고 하셨어요. 네, 냉정합니다. 우리 시청자는 냉정해요. 항상 우리 생각해야 돼요. 시청자는 냉정하다. 이거 항상 기억해야 돼요. 아,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결과 발표 네. 해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 여러분들, 근데 아까 작가님 좀 올려주시겠어요? 댓글? 3번, 무감독 시험 증가가 1위잖아요. 네. 그 학교에서 네. 띄워주셨대요. 아. 그래서 아마 좀 아니, 보신 근데- 학생분들도 좀 있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저희가 그 투표 조작을 논하기엔
그 접속자 수가 네, 딴 때에 네. 비해 별로 늘질 않았어요. 네네네 비슷해요. 네, 별로 늘질 네. 않았어요. 네, 조사를 학생의 얘기하기에. 친구들이 조금 공유를 했다고 해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좋은 그리고요. 소식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번은요 몰카 네. 5인 고발이 급증했다는 소식이 지금 네. 12%로 2위로 꼽혔고요. 네. 3위가 일회용 컵. 대혼란, 현장에서 네. 혼란이다 이게 3위로 꼽혔습니다. 네. 4위가 대리기사 늘었다, 5위가 네. 가게 음원 소식. 그래도 네. 4%로 올라왔어요. 0에서 4%로.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들 네. 여론조작이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니까 네, 네. 우리 아이들이니까 같이 하면 한번 좋죠. 이해해 주시죠. 네네. 네. 현명한 시민이 감사해요. 방송 보고 투표한 거니까 인정.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또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내일은 주말이에요. 네. 네. 뭐야 계획 있으세요? 주말엔 더 힘들어요. 왜요? 사실 회사 오면 그래도 좀 시원한데 아 더워가지고. 집에 있으면 너무 더워가지고 이번 주말도 계속 더위가 계속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더위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요. 네, 주말 잘 납시다. 너무 더워가지고. 네, 클로징송 소개해 주시죠. 네. 클로시송이요. 네, 네. 아이콘에 사랑을 했다. 네. 이게요. 요즘 여러분들 난리래요. 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초등학생들이 이거를 부른다고 해요. 네, 막 분석도 했대요. 왜 초등학생들이 많이 부르는지. 네, 그래가지고 내일 한강에서 초등학생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아이콘과 함께 떼창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네, 궁금해서 전 그거 꼭 찾아보려고. 너무 귀여울 것 궁금해서.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곡으로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준비했습니다. 사랑을 했다 들으면서 저희는 주말 보내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주말 잘 보내세요.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우리가 만든 love scenario 이젠 조명이 꺼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 조용히 막을 내리죠 에이 괜찮지만은 않아 이별을 마주한다는